바다는 제주 여인네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밤 고향 산천 부모 형제 이별구 온 가족 생명들은 등에 다지고 해녀들의 시름을 한평생 잊게 해준 구슬픈 가락이 섬 전체를 가득 메운다. 거센 파도 소리와 함께 바다의 숨빗 소리. 이 숨빗 소리는 단지 참았던 숨을 내뱉는 소리가 아니다. 거센 바다에서 살아온 제주 여인들의 혼이 담긴 노래라 할 수 있다. 땅끝과 하늘가를 경계지으듯 명료한 색깔의 제주바다. 이방인들에게 제주바다는 이국적인 남구의 정치로 다가선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풍광 속에는 제주인들의 치열한 삶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망망대해에서 오로지 태왁 하나에 의지한 해녀. 제주 해녀의 삶은 제주 여인들의 역사이자 제주인의 역사라 할 수 있다. 가을 햇살이 따가운 한 농촌 들녘. 김현순 할머니가 며느리와 함께 김을 메고 있다. 김 할머니는 70평생 물질을 해온 해녀다. 지금도 며느리 이순 씨와 함께 틈틈이 물질을 하고 있다. 아니 어떤 거죠? 며느리 이순 씨도 40년을 물질해온 베테랑 해녀다. 이들 고부는 밭일과 물질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제주의 해녀 대부분은 농사일을 병행하며 바쁜 일상을 살고 있다. 하도리 해녀들이 오랜만에 물질에 나서고 있다. 소라 번식기인 금채기가 끝나자 올 가을 첫 물질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8월달, 9월달 2개월은 그 소라 같은 거라도 다 알싸라고 금지 기간을 합니다. 오랜만에 나가는 물질. 40년간 물질을 같이 해왔지만 며느리 이순 씨는 시어머니가 걱정스럽다. 항시 어머니가 가면 어떻게 위험하진 않을까 항시 불안한 마음 걱정스럽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보면서 작업하고 있어요. 제주 바다는 해안가에서 멀리 나가지 않아도 해산물이 풍부하다. 화산 폭발로 생긴 독특한 용암 지형 때문이다. 그래서 제주 해녀 대부분은 가까운 해안에서 물질을 한다. 산방산 앞자락에 위치한 상모리. 이 마을 해녀들은 주로 배를 타고 물질을 하는데 이를 뱃물질이라 한다. 뱃물질은 마을 앞 바다에 모래사장이 발달하거나 이곳처럼 먼 바다에 어장이 형성돼 있는 마을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넓은 바다까지 나아가는 뱃물질은 해안가에서의 물질보다 훨씬 위험이 따른다. 하지만 해안가보다 해산물 소득이 많기 때문에 뱃물질은 이곳 상모리 외에도 도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로부터 이 지역은 제주에서도 유독 바람이 강한 곳이다. 그래서 상모리 해녀들은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어느 바다에 들어갈지를 정한다. 물때도 맞춰야 한다. 바람이 부는 방향과 교류의 흐름을 감안하지 않으면 파도에 떠밀려가기 쉽기 때문이다. 해와 하나에 몸을 맡긴 채 해녀들이 하나둘 거센 바다에 뛰어든다. 해녀들은 바다를 바당밭이라 부른다. 농사짓는 땅에서도 못지않게 바다에서도 풍부한 해산물을 거둬들이기 때문이다. 땅이 척박한 제주 사람들에게 바당밭은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다. 하지만 바다밭에서는 늘 삶과 죽음이 교차한다.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다지만 일단 물속으로 뛰어들면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때론 해초덤불에 발목을 잡히기도 하고 거센 조류에 떠밀려 숨이 막히기도 한다. 그래서 해녀들은 흔히 물질 작업을 칠성판을 쥐고 물질하러 간다고 한다. 제주 해녀들은 영등신이 오는 음력 2월과 소라 번식기인 9월 금채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중 물질 작업을 한다. 물질 작업은 주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이루어지는데 나이와 체력에 따라 작업 시간은 차이가 있다. 턱 밑까지 차오른 숨을 내뱉는 소리. 흡사 휘파람처럼 돌리는 이 소리를 숨빗소리라 한다. 온 섬 가득 파도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는 숨빗소리는 제주 바다에서만 들을 수 있는 독특한 정치이다. 비록 물옷에서 고무 잠수옷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 방식 자체는 예전에 그 수렵 채집 시대의 생계 양식을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환경에 친환경적인 생계 양식이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그러한 방식인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해녀들이 폐활량이 크다든지 또는 뭐 신체적인 기능이 다른 사람하고 좀 남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인상적으로 갖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섬에서 태어난 제주의 아이들은 바다에 익숙해지는 법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애기 바당, 어린아이들이 맨 처음 만나는 바다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수영을 배우고 개와 고동을 잡으며 바다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운다. 아무래도 그렇게 하라고 아니도 그거 보면서 역으니까 낯을 만나는 10살 뒤에 가면은 바다에 뭐 있는 거 다 어른들이 가서 잡아오니까 다 알지. 그래서 거기 가는 게 이제 나 먹으니까 이제는 다 이렇게 된 거야. 이렇듯 바다를 접하며 자란 제주의 아이들은 어엿한 해녀가 되어 바다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의 해녀가 등장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탐나술력도보다 70여 년 앞선 1630년 이건 목사가 지은 제주 풍토기에 해녀에 관한 기록이 맨 처음 등장한다. 이 기록은 제주 해녀에 대해 지금까지 확인된 최초의 사료로 알려지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은 이 좀녀라고 해서 잠길 잠자에다가 그 계집여자를 써서 잠녀라고 해가지고서 17세기부터 이제 나옵니다. 그러나 그건 역사적 자료에 의한 거고 아마 그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여성들의 그 수산 활동도 있었겠죠. 그러나
조선 숙종 때 제주의 모습을 담은 탐나 술력도. 이 화첩엔 용두암 앞바다에서 물질하는 해녀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흰색의 옷을 입고 물질하고 있는 해녀. 일부 학자들은 무명으로 만든 해녀 전통 옷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거기에 보면 저 용현 있잖아요. 그 구름다리 놓여진 저쪽에 그 용현 입구에서 잠수들이 그 저 용머리를 배경으로 해서 물질하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거기 토도 달아놨거든요. 잠녀라고 해서 거기 보면 이미 물수건을 쓰고 있는 그 소중이를 입고 태왁도 짚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런 걸로 보면은 아마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제주의 해녀 전통옷 물소중이는 언제부터 입었던 것일까? 1702년 이형상의 병화년보에 나타난 해녀 옷에 대한 기록이다. 이 기록으로 보아 1702년 후에야 해녀들의 작업복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바다의 세월과 함께한 해녀들의 물옷. 물옷은 제주에서는 물소중이라고 부른다. 물소중이는 늘 근검절약했던 제주 여인들의 생활을 엿볼 수도 있다. 만드는 과정이 비교적 간단한 물소중이는 자투로 남은 천까지 버리지 않고 모두 사용한다. 재료 또한 마찬가지다. 1920년대까지는 주로 흰색의 무명을 사용했지만 1930년대 이후에는 민영, 청목, 심지어 밀가루 부대까지 사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점차 흰옷보다는 때가 잘 타지 않는 검정옷을 입게 되었다. 1960년대 들어서는 해녀복도 조금씩 멋을 내기 시작했다. 조그만 조각을 이용해 장식의 효과를 내려 했고 스티치를 활용한 장식도 선보인다. 근데 물소중인 경우에는 한쪽을 입으면서 한쪽을 벗어지기 때문에 신체를 완전히 노출시키지 않고 입을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성들이 임신을 했거나 출산했을 때 신체적으로 과감이 생겼을 때 다른 옷인 경우는 작거나 커서 못 입지만 이 물소중인 경우는 끈으로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서 신체가 불어났어도 입을 수 있고 신체가 줄어들어서도 입을 수 있게끔 참 고안된 옷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천을 이렇게 천이 참 귀했었거든요. 그래서 물소중이 만들 때도 한 올도 버리지 않고 만들 수 이렇게 천을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만들어내는 옷이라는 것. 그래서 정말 제주 사람들이 궁리하면서 정말 이렇게 내가 신체적인 어떤 변형이 왔어도 입을 수 있게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주 입어서 이렇게 닳아지는 부분은 겹으로 만들어져서 단단하게 만들어서 입었다는 것, 이런 것을 볼 때 굉장히 과학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건박함을 나타내는 옷이라는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주 해녀들의 삶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물소중이는 1970년대 고무로 된 잠수복이 보급되면서 점차 그 모습은 사라지게 된다. 잠수할 때 추위가 덜 타고, 그러니까 물속에서 오랜 장시간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을 획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따지고 보면 지금에 와서 그 오랜 동안 물속에서 잠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잠수병이라는 게 생겨났고 또 오행량이 고갈이 되면서 결국은 몸도 망가지게 되고 자원도 망가지는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해녀들이 하나둘 바다로 나아간다. 거센 바다로 나아가는 해녀들의 장비는 비교적 단촐하다. 물안경에 성에가 끼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유리를 닦는다. 물안경을 닦을 때는 주로 쓱을 이용하는데 성에를 제거함은 물론
예방하는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바다 깊은 곳에서 해산물을 따기 위해서는 물안경은 없어서는 안 될 장비다. 그러나 옛날 유리가 보급되기 이전에는 직접 육안으로 작업을 해야 했다. 유리로 된 물안경이 만들어진 시기는 일제시대인 1920년대로 추정하고 있다. 처음 제주 해녀들이 사용한 물안경은 속칭 조근눈이었다. 눈알이 두 개로 나뉘어 있고 테두리는 구리나 노쇠로 만들었다. 그러다 1960년대 들어서는 고무 테두리에 통으로 만들어진 물안경이 보급됐다. 대부분의 해녀들이 조근눈보다는 시야 확보가 좋은 이 통눈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통눈은 유리가 통으로 돼 있는 만큼 깨지기 또한 쉬웠다. 뿐만 아니라 물질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였다. 그래서 해녀들은 이 통눈을 나무로 만든 상자에 넣어 애지중지 보관해왔다. 눈은 굉장히 생명과 같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눈을 맞추러 가는데도 굉장히 날을 보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잠수들이 제일 좋아하는 날이 개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날에 가서 눈을 맞추면 정말 재수가 좋다 그래서 꼭 그날 이렇게 날을 보면서 눈을 맞추러 가고 또 이 눈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가지고 눈곽이라고 해가지고 나무로 된 목재함에 꼭 눈을 보관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아마도 처음에는 그 눈이 없어서 그냥 더듬으면서 이렇게 채취를 했지만 눈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렇게 세상이 밝아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그 눈은 잠수들한테는 굉장히 바닷속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눈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는 눈이 바닷속에서 똑같이 볼 수 있다. 이거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넘실대는 파도 속에서 해녀가 자맥질한다. 망망대해에서 이들의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태왁뿐이다. 물질 작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이 태왁은 박을 이용해 만들었지만 요즘은 대부분 스티로폼을 사용하고 있다. 마을 노인들이 모여 전통 태왁을 만들고 있다. 옛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던 박은 해녀들에게 태왁으로 많이 이용되었다. 옛날 우리 선인들이 얼마나 영해했었는지 박이 부력이 좋다는 걸 알고 박이 부력이 굉장히 좋다는 걸 알고 구멍을 뚫어서 속을 전부 파낸 다음에 그다음 그 구멍을 막은 다음에 이 부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박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엮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맞는 물건을 이 박이 부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먼 바다까지 헤쳐 나갈 때 굉장히 이거는 이 구명조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하지만 깨지기 쉽다는 단점 때문에 해녀들은 박을 늘 바구니에 넣고 다녔다. 태왁에는 망사리가 달려 있다. 망사리는 해녀들이 캐낸 해산물을 담는 그물 주머니다. 태왁과 망사리는 옛날 제주 해녀들이 시집갈 때 마련한 결혼 시찬물이기도 했다. 요즘은 주로 나일론 끈으로 망사리를 만들지만 옛날에는 들판의 억새나 신설란의 줄기를 이용해 만들었다. 아주 옛날에는 한라산에 많이 나오고 있는 억새 이거 억새꽃을 쌌던 이 줄기인데 이것을 일일이 전부 깨서 이걸 쪼개 가지고 이것을 새끼를 깠어요.
채끼를 꽂아서 이걸 전부 엮었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원료를 채취하기도 힘들고 또 능력 뭐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100년 전에 이런 신사라라는 이런 그 풀이 일본 시대 그 전에 일본을 거쳐서 여기에 제주도에 들어왔거든요. 신사라. 그래서 이 신사라를 사용해서 이와 같은 그 망사리를 만들다가 그 다음 면사가 들어온 후에는 헌물망시리 같은 거는 그대로 면사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태왁은 바다 한가운데서 해녀가 의지할 수 있는 쉼터의 역할도 하지만 지나가는 어선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 사고를 막아주기도 한다. 근데 해녀들이 싸워도 배에서 이 두렁방을 못 건져요. 이거 생명이잖아요. 건지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죽인다고 해가지고 법에 걸려요. 해녀가 바다에서는 그 모심인데 그 사람들이 배로 와서도 그대로 나가라고 말만 하지 두렁박 건지기나 뭐지는 못해요. 이거 건졌다가 걸려요 그 사람이. 이거 우리 목심 아닙니까? 바다에서 떠 있는 거 이거 없으면 죽을 거니까. 그래서 해녀들의 태왁은 하얀색이 가장 많지만 요즘은 울긋불긋 눈에 띄는 색상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태왁 망사리에는 돌멩이를 매달아 놓는다. 파도에 태왁이 떠밀려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도 해녀들이 사용하는 물질 장비에는 바위에 달라붙은 전복을 캐낼 때 쓰는 비창, 해조류를 채취할 때 사용하는 종개 호미, 그리고 바위 틈의 해산물을 후벼낼 때 쓰는 골갱이 등이 있다. 제주의 해녀들이 물질 도구는 비록 단출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그들만이 만들어낸 독특한 문화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들의 독특한 문화는 이뿐만이 아니다. 제주의 동쪽 끝마을 성산읍 온평리. 지금도 제주에서 많은 해녀들이 활동하고 있는 해안마을이다. 제주 동부 지역에는 양녀제도라는 것이 있었다. 제주의 해녀들이 다른 지방에 나아가 양녀를 데리고 온 것이다. 제주도로 양자를 오고 바다 어머님이 해녀였었기 때문에 바다에 해녀하는 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접했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고 나서도 이 물질 배우는 거를 좋게 느껴졌었어요. 그런 거를. 그래가지고 아마 물질 배우는 거에 대해서 서슴없이 배웠던 게 아마 그런 추억 때문에 배웠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또 나름대로의 제주도 냄새가 또 특이한 게 있어요. 그 순수한 게 있어. 충청도 나름대로 색깔이 있지만 여기 오니까 여기들 언니들 물질 제가 같이 어울리는 언니들이 거의 물질하는 언니들인데 그 언니들 나름대로 좀 순수하면서 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 분들은 좀 이렇게 뭐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 기냐 이 제주 말로 기억에 하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제주도 잘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질이 생계 활동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딸이 많은 집안일수록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그래서 육지부에 나가 여자 어린이를 양녀로 데려오는 일이 빈번했다. 제주에서 해녀가 가장 많은 제주시 그자읍 하도리. 이 마을에는 어천개 소유의 공동어장이 있다. 제주 바다의 각 마을마다 있는 공동어장은 철저하게 공동으로 관리, 운영된다. 하지만
해녀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다른 마을 바다를 침범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각 마을에선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용 태왁을 바다에 띄운다. 경계를 침범하면 안 됩니다. 예. 이처럼 해녀들은 물질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오랜 세월 내려온 관행을 철저히 지켜나간다. 해녀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관습법이자 질서인 것이다. 어촌계가 한참 그 발족하기 이전에 그 1953년도경에 그 마을 그 회의를 가져서 각동 그 경계를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걸 보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관행법으로 뭐 요새 그 소위 말하는 관습법인데, 관행법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그것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도 같은 경우에는 7개 불악 단위로 그 해산물을 채취하고 판매도 7개 불악 그 단위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런 공동체의 해녀 문화는 아름다운 바다 공간을 만들기도 했다. 할망바다. 수심이 낮은 이곳 갯바위 일대는 고령의 해녀 할머니들을 위해 마을 해녀들이 마련한 공간이다. 노인을 공경하는 해녀들의 아름다운 배려가 담겨 있는 곳이다. 성산읍 온평초등학교. 온평리는 지금도 많은 해녀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다. 이 초등학교는 해녀들이 다시 일으켜 세운 학교다. 그래서 운동장 한 모퉁이에 해녀들의 공덕을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어려운 시절 해녀들이 학교 바당을 만들어 그곳에서 수확한 해산물로 이 학교를 다시 세운 것이다. 그 학교를 불타보니까 어떻게 해서 운영할 수가 없이난 매역을 그 온평리 리민들이 다 나오라서 그 매역을 캐가지고 학교바당으로 해서 인해가지고 학교를 일려 세운 겁니다. 이렇듯 다른 지방에서 볼 수 없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는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파도가 밀려오는 바닷가 한편에 둥글게 둘러만든 원형 돌담 하나가 보인다. 불터. 해녀들이 바다에서 올라와 불을 피워 몸을 녹이는 곳이다. 지금은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점차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아니 난 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어중시 춤도 춤. 아니 불턱은 유일한 여성들만의 공간으로서 삶의 고단함을 풀어내는 쉼터이자 물질에 관한 것에서부터 이웃의 얘기까지 나누는 정보 공유의 장소였다. 아이고 다 화추어서 손이 신랑한테 캐서 불 그래 저 살릅석이 잘게. 어이야 자. 현경의 바람 타는 섬 중에 일부다. 왜 새동네 별명이 김말굽새라고 홀라방 있지 아니여게? 아, 말뒷발 지뢰체형 낯짝에 말발굽 흉터가 생긴 남자. 바로 그 김말굽새가 우리 동네 서기어멍이 매역짐을 마중하더란 말이야. 어머, 저런. 두 사이가 그런 줄 몰랐네.
이미 집단으로서의 그 회의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토론, 잠수회를 통한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그 토론 문화를 정착시켰다는 것. 그리고 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세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그 신앙을 겸한 그 축제를 가지고 있어서 흥겹게 그 자신들이 생을 풀어놓으면서 또 절대자를 향하여서는 그 보호를 빌고 또 자기네들이 주민이 되어서 마을 공동체를 그때에 대접하면서 그 잠수 집단이 가지고 있는 파워도 내보일 줄 아는 매우 그 바람직한 그 사회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죠. 제주 해녀들은 척박한 땅 대신 풍요로운 바다를 가졌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 뒤에는 오랜 세월 순환의 역사가 담겨 있다. 토산품을 조정해 올리는 진상의 역사가 바로 그것이다. 과다하게 할당된 진상품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 해녀들은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했다. 조선 후기 이익태 목사가 기록한 지영록. 당시 해녀들의 고역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17세기) 초까지 미역 따는 일은 해녀가, 전복을 따고 진상을 올리는 것은 남자 포작인들의 몫이었다. 하지만 전복 진상을 담당하던 남자 포작인들이 해안방어 등 부역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전복 진상도 해녀들의 몫으로 돌아왔다. 1694년에 숙종임금 때인데 제주도에 그 이익태 목사가 왔었어요. 근데 이 목사가 지역록이라는 그런 기록을 남겼는데 여기에 당시 제주도 그 잡녀의 실태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글이 보입니다. 보니까 80명은 주로 전복을 따는 그런 잡녀들이고 800여 명이 미역만을 따는 그런 잡녀들이었어요. 근데 갈수록 전복 따는 포작의 수가 줄어들어가니까 그 이익태 목사가 이 미역만 따는 800여 명의 그 잡녀들에게 좀 너희들도 한번 전복을 따봐라. 그렇게 한번 시험을 합니다. 근데 이 효과가 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미역 따는 잡녀들에게도 전복 따는 일을 서서히 부과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18세기 초에 이영상 목사가 오는데 이영상 목사의 눈에는 이제 거의 전복을 따는 사람들이 여자들만, 즉 잡녀들만 따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지게 되었던 겁니다. 제주 해녀들의 고통은 과중한 진상 부담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탐관 오리들의 착취도 더욱 그녀들의 삶을 힘들게 했다. 이렇듯 고된 해녀들의 삶은 일제시대 들어 극에 달한다. 일본은 제주 해녀들의 수산물을 착취해 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본 바다에까지 끌고 가 물질을 시켰다. 감태 자르기 작업이 제주 해녀들에 의해서 가속적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출가물질 간 해녀들이 그 징용물질 형태로 나갔던 예가 조사되는 경우가 있고요. 제주에서도 감태를 공출해서 그 감태를 말려가지고 그 재를 보냈죠. 이런 그 화약이 원료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제주도가 제주 해녀들이 후방기지의 역할을 담당하는 인적 자원으로 이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듯 일본인들의 착취가 심해지자 분노한 제주 해녀들은 들고 일어섰다. 이른바 제주 항일운동이다. 해녀는 그렇게 싸움 나는 다 나오랐지. 다닌 사람이나 안 다닌 사람이나 물질 난 사람은 말끔 나오랐어.
말은 못해도 지껏하게 살면서 감태하고 매역하고 이제 죗값을 안 주니까 우리는 죗값 받자면 이제 그 죗값을 달라고 해서 이제 석건이랑 합니다. 일제시대 극심한 스탈이 이어지고 해녀 항일운동의 여파로 일제의 핍박이 더욱 심해지자 제주 해녀들은 하나둘 섬을 떠났다. 1930년대 수많은 해녀들이 출가물질을 나선 것이다. 제주 해녀들의 출가물질은 한반도 남해안과 동해안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연안, 심지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진출했다. 천추바당 사면은 천추바당 그거 따라가지고 거기 가고 이 지방 저 지방 가고 그렇게 그 모집한 사람이 그렇게 가대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도 많이 갔어. 그 육지 그런 것들이 그 도박 같은 거, 저 천추 그런 거 들이 옛날 애들도 많이들 거기 갔다. 육지. 출가물질은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을 안고 떠나는 것이기에 그들의 고통은 더했다. 어쩌면 삶을 짓누르는 해녀들의 고통이 강인함을 낳았을지도 모른다. 외적으로 강하게 표출되는 것은 아마 이제 출가 해녀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본이라든가 육지부, 외국으로 이 기술을 갖고 돈을 벌러 갔었다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당히 경제적인 개척을 감행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정신을 가졌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오랜 세월 이어진 수탈과 출가물질. 제주 해녀들은 힘든 삶의 무게를 어떻게 이겨냈을까? 어스름한 새벽. 해녀인 강등자 할머니가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 할망당. 제주 해녀들은 삶의 안식을 찾고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 할망당을 찾는다. 이로 인해 제주는 마을마다 할망당이 생겨났고 제주인의 생활 중심에는 할망당이 자리 잡게 됐던 것이다. 할망당은 늘 열려있는 소박한 공간이다. 비록 재물이 단출하더라도 정성이 담겨 있으면 그만이고 허름한 옷차림이어도 단정하기만 하면 된다. 누구라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신앙의 공간 할망당. 할망당은 제주 사람들의 마음의 안식처이자 고단한 삶을 견디게 해주는 구원의 등불과도 같은 것이었다. 계속 끊임없이 생산 활동을 해왔었던 제주도 해녀들이 그 저승길과 같은 까마득한 바닷속으로 자맥질을 해 들어갔던 거고요. 이 과정에서 바닷속에 들어가면서 내 목숨이 부디 어떻게 안녕을 유지할 수 있기를, 그리고 바닷속에서 나오면서는 내 몸이 무사함과 동시에 이렇게 많은 그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어서 고맙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해신당을 통해서 풀어내었던 거죠. 제주 해녀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 1년에 한 번 성대한 구판을 벌인다. 바람을 관장하는 영등신. 제주에서는 영등할망이라고 부른다. 영등할망은 음력 2월 초하루가 되면 제주를 찾는다. 그리고는 바다에 전복과 소라 등 해산물의 씨앗을 뿌리고 보름 정도 머물다 제주를 빠져나간다. 그래서 음력 2월이 되면
영등할망을 환영하는 제를 올리고 또 보름쯤이면 영등할망을 떠나보내는 제를 올린다. 이때 신에 대한 정성을 다해야지만 풍요를 내려준다고 제주 사람들은 믿고 있다. 요즘같이 물건 없이나 소라도 많이 생겨나고 나중엔 씨도 뿌리면 소라도 하영 나오고 전북도 많이 나오고 미역도 많이 나오고 또 고기 낚는 분들은 고기도 많이 잡히고 태풍 없이 지내 도랭이 제일 지냅니까? 그래서 음력 2월은 영등달이라 하여 어민과 해녀 모두 바다에 나가지 않는 휴업 기간이다. 제주의 해녀들은 그들의 힘든 삶의 무게를 신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냈다. 그리고 그 삶의 고통은 노래로 승화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황금이 들어 금 걸린다 이어도 사나 조산천에 내년마다 젊어지고 도 젓는 소리라고도 부르는 해녀 노래의 가락은 힘이 넘친다. 그러나 사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사를 넘나드는 물질 작업의 위험, 시어머니와 남편의 구박, 그리고 출가 물질에서 느끼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이 애잔하게 묻어나는 노래다. 해녀 노래는 그 제주도 해녀분들이 출가물질 가서도 불렀기 때문에 그 한반도에서 불려지는 해녀 노젓는 소리나 제주도에서 부르는 노래나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노래 정서만 조금 가사만 달라지고 있는데 이 해녀 노래는 어떻게 보면은 노동을 미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점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일본에도 이런 노젓는 소리가 있었지만은 지금 현장에 남아 있는 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제주도의 해녀 노래인 경우는 아주 귀중한 노래라고 볼 수 있겠죠. 제주의 해녀 노래는 가슴속 응어리진 그들의 한을 풀어헤치고 새로운 힘을 얻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긴 노래인 것이다.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 90여 명의 주민이 사는 작은 섬이다. 올해 53살의 김춘금 씨 가족은 3대가 모두 해녀다. 올해 81살의 시어머니와 딸이 함께 물질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게 많이 나오진 않아도 나 전에 좀 맞춰주려는 거지. 이렇듯 3대가 함께 물질하는 모습은 예전 제주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찢어진다 모자가. 그래. 그러나 지금은 제주의 해녀가 크게 줄어들어 이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미역할 때 같은 때랑 다른 때는 장사하니까 잘 못 오고요. 미역이나 그런 거 할 때 시간 있을 때는 와서 좀 하고 그래요. 그래도 마라도만큼은 아직도 견딜만 하다는 김춘금 씨. 김춘금 씨의 해녀에 대한 자긍심은 남달랐다. 그거는 물속에 안 들어가 보신 분들은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노동이지만은 또 때로는 이제 관광 손님들이 이렇게 막 우리 바다에 든 때 놀러 다니고 하면 그런 거 부럽기도 해요. 부럽기도 하는데 또 그 사람들은 또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는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한 거 후회는 없습니다. 또 이거 할 겁니다.
1940년대 최고 2만 5천여 명까지 활동하던 제주의 해녀는 현재 5,500여 명으로 줄어들어 머지않아 제주 해녀가 사라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세계적으로요.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희귀한 인류의 자산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아까 약간 양성평등의 모델이다. 아니면 여성이 만들어낸 직업이다. 도대체 여자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있는데 점점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공동어장이 있고 잠수회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특히 이제 해양 지역에 있는 환경을 지금 보호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제 공동어장 보호가 환경적인 이유로 상당히 주목을 받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의 인류 무산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평가라는 게 보통 타임지 같은 데가 섬이 갖고 있는 보물이다. 이렇게 인식하거든요. 표현을. 그러면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이게 양성평등의 하나의 모델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목이 되고 이러니까 이거를 좀 더 어떻게 하면 보존할 것인가. 근데 왜냐면 앞으로 대부분 55세 고령화에다가 힘들고 그래서 10년 후면 거의 그냥 방치해두면 그냥 사라질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쨌든 유지해서 세계인들이 다 이거를 이런 가치를 느끼고 가끔은 체험도 해보고 이러고 싶다는 그런 것이 그 제주 해녀에 대한 그 세계인들의 평가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오랜 세월 수탈과 착취로 고난의 역사를 살아야 했던 제주의 해녀. 그 속에 빚어낸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 그러나 지금의 제주 해녀들은 곧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해녀가 사라지면 그들의 공동체 문화도 사라질 것이다. 단지 그들의 독특한 모습을 바라보는 이방인의 시각은 제주 해녀의 감소를 더 부추길 수 있다. 그들의 힘찬 노랫가락, 그들이 토해내는 순빗소리에 담긴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한다. 제주의 해녀는 시대의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의 제주를 만든 강인한 여성이자 제주인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